네, 말씀하십시오. 먼저 매체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네, 채널A 이상원입니다. 네, 오늘 익산에서 김상욱 의원님 만나셨습니다. 연단에 올라서 후보님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지지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또 후보님의 입당 제안에 김 의원이 아까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에 들어온다면 바닥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요. 혹시 김 의원의 역할을 좀 연대해 주시는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우리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에 계시던 국회의원인데 이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다가 결국은 뭐 방출된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합리적 보수 정치인들이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조직이라는 뜻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미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생각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뭐 본인의 판단도 있을 것이고 당도 또 같이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이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잘 실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신문 최희찬 기자입니다. 오늘 방금 전기요금 인상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득도 전략에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언급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사실 이제 가정용이나 세금용에 따라 좀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 그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서 생산지와 소비지의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은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고 또 민생도 어렵기 때문에 당장 전기요금에 손을 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근데 뭐 아이 들었는데 왜 자꾸 헤매세요? 아니요. 이쪽을 제가 한 번도 안 봐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지금 봤어요. 머니투데이 이순주라고 합니다. 방금 후보님 오늘 여성 정책이 공개됐는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여성에 대한 언급을 피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출산가 선정 논란에서 후보님이 직접 사과 메시지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후보님의 여성 정책 핵심은 뭐라고 보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여성 유권자와 따로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에 좀 심한 현상이기도 한데,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눈에 띄는 것만 하더라도 뭐 유리천장 또는 임금의 엄청난 격차,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특성, 즉 약자, 신체적 약자라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억울함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남녀를 구분해서 갈등적인 상황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20, 30대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그 어려운 위기 국면, 특히 이번 내란 국면에서 큰 역할을 해줘서 새로운 우리 사회의 희망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성들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력이었던 건 또 사실이죠. 여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책이 없거나 언급하지 않는다, 그건 옳지 않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연히 관심 있고 또 성차별도 극복해야 되고, 특히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또 뭐 있었죠? 뭐 그 정도 하십시다. 예. 하세요 그냥. 메리안 김희정입니다. 현안 여쭙겠습니다. 홍준표 총리설에 대해서 양측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답이 나왔는데요. 혹시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홍준표 전 시장의 총리직을 맡기시는 것도 고민하고 계신지? 뭐 아직 선거 중인데 그런 고민하겠습니까? 특정하게 누군가를 어떤 직책에라는 생각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에 기용할 것이냐는 우리가 이긴 다음에 고민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나머지 두 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저 연합뉴스 주석입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첫 희생자 이수정 의원 네. 그 일정을 추가하셨는데 좀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으신지. 5월은 언제나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하고 슬픈 계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광주 80년 5월은 참혹 그 자체였죠. 누군가의 권력욕, 영예욕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는데 그때도 신속하게 우리 국민들이 제압하지 않았으면 대규모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겁니다. 어쨌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상하고자 했던 그들에게 저항하다 사망한 첫 희생자 이세종 열사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전북, 전주 올 때마다 한 번씩은 들러서 좀 생각해보고 그러고 지나갑니다. 이번에도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한데 5.18도 며칠 남지 않았고 시간 될 때 한번 들러보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빠듯해서 그래도 짧게 저 혹시 신지연입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이제 후보님 그 지지율이 50%가 넘었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리얼미터는 아, 그래? 어떻게 나오죠? 내가 몰랐어, 아직. 50%가 넘었는데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약간 목표하신 같은 표율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제일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질서, 헌정 질서, 즉 헌법을 파괴하는 그런 정치 집단, 또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후보에게 다시 내란을 일으킬 기회, 헌정을 파괴할 기회를 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과연 우리가 다음 국정을 맡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흔쾌히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선거의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저희 목표는 한 표라도 이기는 겁니다. 얼마를 이기냐는 다음 문제인데 저희는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지원 원장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리고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네, 다음에 또 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했어요.